12월 6일 금요일 뉴스 리듬 헤드라인입니다. 미디어토마토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70% 이상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쿠데타라고 응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도 하야 내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지지율도 해당 조사에서 처음으로 20% 선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심우정 검찰총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 19명이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쿠데타를 일으킨 건 내란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계엄령 사태가 발생한 하루 새 삼성그룹 시가총액은 약 7조 원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경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사태 수습을 위해 정치적 극한 대치 국면의 종결이 요구됐지만 여야는 또다시 탄핵으로 부딪혀 한숨 섞인 반응이 나옵니다. 한국이 하루아침에 여행 위험 국가라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여행사들은 각 나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객들의 예약 취소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정치권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웠는데요. 오늘 아침 한동훈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탄핵안이 가결되는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커진 만큼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치 상황에 주목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미디어토마토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0% 이상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쿠데타라고 질타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도 하야 내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난 민심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쳐 해당 조사에서 처음으로 지지율 20% 선이 무너졌습니다. 자세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박주용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75.2%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쿠데타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20.0%는 대통령의 합법적 고유 권한 행사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묻는 질문에 국민 72.9%는 하야 내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24.2%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설 경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61.2%는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19.7%는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원 개별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17.0%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10%대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18.8%, 부정평가 79.1%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4일 하루 동안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적 친일 쿠데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 분노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개수시 하루 만인 5일 정오 기준으로 11만 7,036명이 동의를 표했습니다. 오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에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 특검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시됐는데요. 단 하루 만에 1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내란죄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내란죄 특검이 추진될 텐데 이때 청원이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7일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탄핵과 내란죄 특검의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오승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심우정 검찰총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 19명이 뇌란죄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쿠데타를 일으킨 건 내란에 해당한다는 주장인데요. 시민단체 고발 현황을 신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심우정 검찰총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 19명이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공익감시민권회의,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19명을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헌법 제77조 위반, 계엄법 위반, 내란죄, 특수고무방해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입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자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말도록 메시지를 보냈다고, 심 총장과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계엄령 하에서 업무를 준비했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윤석열은 우연 불법 친위 쿠데타의 수괴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고 찬성하고 또 국회의 정당한 권능을 방해했던 이 모든 고위공직자 등을 고발해야 한다. 대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뉴스토마토 신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친위 쿠데타를 방어한 데 대해서는 빛나는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친위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배경에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이를 가능하게 한 IT 인프라도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배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친위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배경에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이를 가능하게 한 IT 인프라, 그리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포고령을 통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며 언론 통제를 주요 목적으로 설정했지만 과거와는 다른 미디어 환경 속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실시간 목소리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언론이 통제됐던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거나 또는 계엄에서 주장하는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가상의 세력들에게 혐오감을 갖거나 그렇게 되는 것들을 피할 수 있었죠. 그 점에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박한 상황, 언론과 SNS 등 미디어 환경의 실시간 소통이 유효하게 이어졌던 것은 IT 강국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덕분입니다. 많은 접속자로 트래픽이 몰렸지만 통신망 등의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포털의 경우에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놓은 덕분에 뉴스 서비스 최대 트래픽 기록에도 주요 서비스의 차질 없는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IT 인프라를 통해 긴박한 현장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 공유됐고, 여기에 성숙한 민주시민들의 차분한 대응이 이어지며 어두웠던 서울의 밤을 종식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한국 경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식이 커졌던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한 모습과 유사하다는 관측인데요. 이승재 기자가 박근혜 탄핵 전국 당시와 현 시기를 비교해봤습니다. 한국 경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양대지수가 전날 대비 2% 가까이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커졌던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관측입니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을 파면으로 몰았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큰 사회적 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는 당시 우리 경제가 겪고 있던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문제 등 온갖 대내외 악재와도 겹치며 경제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충격은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더디게 만들었고 2년째 최악을 기록했던 청년 실업 문제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우리 산업계는 중국의 과잉 공급과 저가 공세로 불황을 겪고 있는 데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예고 등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전개될 탄핵 정국 때문에 한국 경제의 혼란 역시 더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날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안은 오는 6일에서 7일쯤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 같은 탄핵 수순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가중돼 시계제로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계엄령 사태가 발생한 하루 사이 삼성그룹 시가총액은 약 7조 원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후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면 계엄 사태로 인한 누적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혼란을 야기한 사태 수습을 위해 정치적 극한 대치 국면의 종결이 요구되지만 여야는 또다시 탄핵으로 부딪혀 한숨 섞인 반응이 나옵니다. 이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령 사태가 발생한 하루 새 삼성그룹 시가총액은 약 7조 원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호재가 건재한 SK만 4천억 원 올랐습니다. LG그룹은 3조 원, 현대차그룹은 2조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최근 중국발 철강 저가 공습 악재가 닥친 포스코그룹은 계엄 사태까지 겹쳐 1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시총 10위권 그룹 시총은 모두 8조 9천억 원이 하루 만에 날아갔습니다. 그중 경영권 분쟁 탓에 주가가 폭등한 영풍그룹을 제외하면 감소액은 11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 대외 신인도 하락과 자본 이탈,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환 손실, 식물 정부, 식물 외교 등에 따른 추후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면 계엄 사태로 인한 누적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본격화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주요 도시정비 사업지에서도 정국 불안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1기 신도시 선도직으로 지정된 단지대 사이에서 사업 지연은 물론 정권 교체 시 사업이 완전 초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현, 송정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본격화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2회 국회 들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중에 가결된 안건은 총 13건에 불과하며 계류 중인 국토위 소관 법안은 총 445건입니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이 불가피한데요.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해 지난달 28일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계속 심사로 결론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추진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지체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우려는 있겠다. 최근에 정부가 진행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주택 공급 정책들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사업지를 재정비해야 하는데 국회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며 논의조차 어려워져 법 통과 여부를 예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 의결 사항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역시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토마토 홍면입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로 인한 경제 분야 충격이 상당한 가운데 주요 도시정비 사업지에서도 전국 불안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적어도 다음 달 지구 단위 확정 고시를 앞둔 정비사업지에서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지가 성수전략정비구역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중 4구역은 이번 달이나 내년 1월 지구 단위 계획 확정 고시가 날 예정인데요. 해당 지역은 이 확정 고시를 바탕으로 설계사나 시공사 선정 등이 진행돼야 하는데 전국 불안으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을 걱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수변공원 조성 등 기부 체납 관련 건을 논의하던 대상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변경됐는데 국정 공백 등으로 이마저도 혼선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모든 게 확정고시 베이스로 이제 설계사를 뽑든 건축 심의를 넣든 공석이 되거나 바뀌면 서울시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서울시장이 바뀌면 부서가 또 바뀌잖아요. 그럼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전문가들은 도시정비 사업 지연의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 상승 등 사업성을 악화할 요소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건축비 인상이라든지 기존 아파트 가격들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 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민간 사업으로서 별 영향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주택 공급량 감소도 현실화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 시에도 재건축 관련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합니다. 다만 전국 불안이 지속될수록 주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권 혼란이 급속화하면서 안 그래도 차가운 소비 심리가 더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삼고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시선이 정치에 쏠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씀씀이를 더욱더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엄 사태로 인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이지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령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됐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이 정치에 쏠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 그래도 쪼그라든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소비 심리가 떨어진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로 전국이 어지럽던 2016년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월 대비 6.7포인트 하락한 96을 기록했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던 그해 12월에는 94.3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장기 평균치 기준값인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임을 뜻합니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 2004년에는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물론 당시 경제 상황이 소비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탄핵 전국으로 소비 심리 악화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뭔가 좀 소비에 대해서 주저하고 돈 쓰음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혼란으로 유통업계 겨울 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이후에도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의 준거금리가 되는 은행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다소 진정되는 듯 했던 대출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주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이후에도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국고채 금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고채 3년물과 5년물, 10년물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이다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여신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도 오르면서 대출금리도 다시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이 대출금리를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전후로 국고채 금리와 은행채 금리가 생각보다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국채금리 변동과 이제 은행채금리 변동 가지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건데 그 변동성은 지금은 많이 있지 않으니까요. 한편 한국이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겪은 바 있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등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문성주입니다. 본격적인 탄핵 국면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범국가 사업과 국정과제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로 이달 중순쯤 출범이 예정됐던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비상계엄 여파로 대혼돈에 빠진 제약바이오 업계를 이혜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본격적인 탄핵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국정과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로 이달 중순쯤 출범이 예정됐던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이 바이오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바이오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이달 중순에 출범해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를 모았지만 대통령 탄핵이 급물살을 타며 정상적으로 출범해 운영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로 출범했던 총리 직속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책 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업계에서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바이오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초 연구 단계부터 임상, 상용화에 이르는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스마토 이혜연입니다.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던 벤처 투자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 2024 흥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벤처 캐피탈의 투자금 회수 부담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결 기자입니다. 벤처 투자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주 11일과 12일에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컴업 2024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흥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계엄령으로 인해 해외 투자자와 기업 관계자가 한국을 찾을지 알 수 없습니다. 모태펀드 집행기관인 한국벤처투자의 차기 대표이사 선임도 무기한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무위원이 전원 사표를 제출하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자금 경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펀딩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VC들은 기존에 투자한 자금 회수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시 침체가 이어져 투자기업의 상장이나 후속 투자 유치 등 엑시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한결입니다. 한국이 하루아침에 여행 위험 국가라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불똥이 여행업계로도 튀고 있는 건데요. 여행사들은 각 나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객들의 예약 취소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변소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이 하루아침에 위험국가라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불똥은 여행업계로도 튀고 있는데요. 여행사들은 각 나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객들의 예약 취소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여행사 규모별로 온도차가 감지되기는 합니다. 국내 주요 여행사들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여행, 즉 아웃바운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경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피해는 5일 기준으로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소여행사들은 주요 여행사들과 달리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과 군인들이 예정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했기 때문인데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인바운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중소여행사의 경우 여행 예약 취소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계엄 이후 환율과 채권 금리가 들썩이면서 카드업계와 보험업계도 모니터링과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하는 등 사실상 비상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드사의 경우 여신 기능이 없어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조달 환경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효진 기자입니다.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환율과 채권 시장이 완전히 안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와 카드사 등 이금융권은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 전문사들은 여신금융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합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더디게 반영되고 있던 가운데 계엄령 사태가 터지면서 여전체 금리는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전체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운용에 민감한 보험사도 환율과 금리 변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가 중요한 보험사들은 운용 자산의 상당 부분을 국내와 해외 채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계엄령 사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를 예의주시하며 자산 운용 전략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금속노조가 부분 파업과 특근 거부에 나섰습니다. 금속노조는 자동차 등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업종이 모인 노조인데요. 계엄 여파로 인한 파업으로 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에도 불확실성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표진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금속노조가 부분 파업과 특근 거부에 나섰습니다.
금속노조는 5일부터 이틀간 주간 야간 각 2시간 이상 파업에 나섰습니다. 7일에는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고 퇴진하지 않을 시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업종으로 전국 20개 지부, 500여 개 사업장, 19만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성차와 조선업 등 제조업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수출 신기록 달성에도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목표 7천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탄핵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최대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도 우세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바로 전날 공주 산성시장을 찾아 저 믿으시죠 했던 윤 대통령. 거리로 나온 국민들의 마음은 더 이상 윤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